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월요일 날 또 적지 않은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간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름 국내 증시가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다 싶었는데 또 좀 지금 낙폭이 벌어지면서요. 1% 밑으로 좀 낙폭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FOMC의 후폭풍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번 주도 제롬 파월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향 어떨까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FOMC도 그렇지만 지난 계속 행보를 보면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특별하게 시장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 크지 않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등락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FOMC에서 보면 테이퍼링도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2023년으로 한 해 좀 앞당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사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논의가 된 후에 내년 초 실시된다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이 좀 컨센서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테이퍼링도 있었지만 사실 기준금리 그에 대한 그런 실시 시기는 사실 최근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내년 투표권이 있는 비둘기 성향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흥 총재가 22년 말쯤에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이 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내년에 투표권이 있는 4명 중에 3명이 지금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연준 위원들이 신규로 좀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좀 더 커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비둘기로 알려진 이분께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좀 상당히 FOMC라든지 이런 데서 의외의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게 FOMC 이후에 지금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외국인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코스피에서 지금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에서는 양호한 그런 또 매수세가 또 나왔다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신흥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커진 만큼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을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수급 악화도 코스피가 지금 보면 외국인이 섬유유보, 화학, 기계는 좀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이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IT 하드웨어, 통신장비 업종에 대량의 순매수가 좀 나왔다는 점에서는 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10위 안에 절반 정도가 아직까지 중기 추세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지수는 최근에 올랐지만 실제 어떤 체감 지수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지수 상승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미국 경제 지표도 좀 많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미국에도 나타나는지도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종목 장세, 어쨌든 테마별 순환매 그런 장세에 대응하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섹터 아이디어 몇 개 종목 여쭤보면요.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못 샀던 살짝 조정받고 있는 은행주가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비중 확대 차원보다는 금리랑 또 플레이도 해야 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메일 같은 주주 환원 같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비중 확대는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FOMC에도 그렇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그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좀 언급하면서 미국보다 앞서서 연내 지금 금리 인상이 실시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빠르면 8월, 늦어도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실시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외국계 전문 투자 기관인 JP 모건도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당히 좀 포인트를 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신흥국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이미 금리가 인상됐는데 브라질, 러시아가 이미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어떤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거에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사실 최근에 그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에서도 은행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2016년 지금 1.25%에서 2018년 1.75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은 초기에 좀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실시 이전에도 강했고 실시한 초기까지는 강했다는 점에서 일단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까지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일단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 은행업의 화두는 주주환원 정책의 그런 확대 기대감인데 사실 금융당국에서 한시적으로 은행 배당을 수익률의 20% 이내로 조금 실시할 것으로 권고했는데 이것이 이제 6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기가 확장되는 상태, 또 올해 경제 성장률도 지금 4%로 상향 조정한 상태에서 이것이 이 정책을 다시 권고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처럼 우리나라의 그 국내 은행주들도 중간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은행업의 투자 심리는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카카오뱅크가 하반기에 좀 상장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존 은행주를 갖고 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카카오뱅크를 사기 위해서 수급이 지금 이탈할 것이냐 예. 아니면 지금 사실 뭐 0.4배, 0.5배 PBR 기준으로 밖에 안 되는 이런 은행들이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뭐 PBR을 뭐 3배, 4배 뭐 이렇게 맞으면 과연 업종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 부정적인 것이 교차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결국 현재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은행 업종 내 회사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PBR 0.33배로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금융 지주가 그나마 좀 유망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 네.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결국 보험주, 특히 생명보험주가 금리와 좀 더 연관성이 좀 깊은 관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생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하나생명이 과거에 그 채권 비중을 좀 고금리에서 좀 잡아놓은 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는 어떤 평가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종목이 하나생명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뭐 카카오와 네이버, 특별히 카카오 얘기를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관심 있는 분들을 카카오 지금 사도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뭐라고 답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네. 지금 언제 눌림목이 오셔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그때도 네. 늦지 않다라고 보여서 눌림목에서만 추천을 좀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제 시총이 네이버를 역전하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네이버를 앞선 것이 아닌 상황에서 시장의 평가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의사결정이 이런 카카오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전문은행, 뭐 카카오뱅크 사업 참여에 대한 가감한 의한 결정도 있었고 또한 플랫폼 중심의 그런 사업들을 분사한 이후에 지금 IPO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공격적인 행보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시총을 좀 더 빠른 기간에 끌어올리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 단기적으로 지금 카카오 주가는 그 하반기 IPO를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연동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목표 주가가 얼마냐 이런 것을 좀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 주가는 수많은 자회사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가치 평가 방법이 사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가가 오르면 그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것인데요. 주가가 올라가면 분석가들은 비상자 자회사들의 멀티플을 좀 상향 조정시켜서 좀 상승한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현재로서 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으로 주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세라든지 수급으로 그런 관찰 매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략 관심 섹터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는 사실 그렇게 뭐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물론 PMI가 지금 제조 PMI가 뭐 많이 발표돼 있건데 그것이 크게 뭐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서 결국 시장은 이제 환율 동향에 주목하면서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좀 더 주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시장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컨센서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좀 정육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업종은 최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닥에서 좀 탄하는 제약바이오, 그다음 통신 장비, 그리고 내년 제2의 전성기가 기대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OLED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OLED, 통신 장비, 5G죠? 말씀하셨습니다. 마켓 주민 이번 한 주 전략 세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